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대권도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까지를 포함해서 언론의 라디오라든가 일단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 당직을 그만뒀을 뿐이다. 그럼 대선을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선수가 되든 킹메이커가 되든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처음 도전은 실패했지만 이제 작년 총선에서 실패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걸 바로 그런 헛소문을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래서 당대표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윤 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함께 할 아주 귀한 자산이다. 통합열차가 출발했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럼 빨리 올라타야 된다. 나중에는 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의 부름에 따를 것이다. 결단과 선택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미국 그 싱크탱크 중에 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CSIS로 되게 알려져 있죠. 이 초청을 받아서 방미한다고 그러는데요. 밖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할 생각이고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과 회복 이런 단어에 나는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나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정상과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살려나가라고 한다. 정상이 아닌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국정을 회복하는 게 큰 과제다. 또 하나는 국가 동력을 확보해서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곰곰이 음미해보면 아하, 황 대표가 대권 도전 의사를 확실히 굳혔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대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성급하게 예측을 하자면 미국에서의 활약상이 이제 언론에 쫙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대권 도전 의사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광폭 행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권 도전이 이전에 대권 도전 얘기는 놔두고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는 것 그 자체도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 있죠.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그리고 전 원내대표를 했던 전 의원이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 황교안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좀 더 천천히 더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지난해 그 총선 패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황 전 대표와 저를 나경원 전 대표죠. 본인을 엮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때 저는 당시 원내대표 임기가 21대 총선까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다. 한 12월인가 그때쯤에서는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다시 뽑으면 총선이 있고 복잡하니까 6개월 연장되는 줄 알았다. 그럼 국회가 재구성되면 다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황 전 대표 측에서 황교안식 정치나 투쟁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다. 그래서 6개월짜리 총무를 또 뽑았습니다. 원내대표를. 저와 황 전 대표는 결을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임기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됐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공천 과정의 잘못된 우리 리더십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우리 리더십이라는 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지난해 총선을 지휘했던 황 전 대표가 이 측근 공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천 논란 등으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했다가 누구를 또 다시 번복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심재철 원내대표입니다. 이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그 당시 런닝메이트였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그래서 동시에 같이 출마해서 당선된 이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친박계로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던 사람인데, 총선 한 달 후, 그러니까 작년 5월 14일 날 글을 남겼어요. 페이스북에. 황 전 대표 등 지도부가 미쳐 날뛰며 공천권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이 김재원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서 자신의 지역구가 경북에 있는 상주, 군위, 의성, 청도 선거구인데 여기에 통합당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당연히 자기 지역구니까. 그런데 컷오프, 공천이 배제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 멀리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중동, 성동갑 여기에서 진수희 전 중동이 아니라 서울 중구 성동갑 이 선거구에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선을 치렀는데요. 이 경선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21대 총선에 출마를 못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김 전 정책위 의장 그러면서 내가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당권을 잡은 몇 명이 미쳐 날뛰며 공천권을 휘두른 걸 막힙니다. 이 당권을 잡은 몇 명이 미쳐 날뛰었다는 게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그 측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또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중에서 이 성일종 의원이 있는데 이 성 의원은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 전 대표의 정치 쟁체 움직임을 해서 몸을 풀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작년 총선에서 대표했고 황 전 대표는 당시 사령관이었대. 장수는 한번 쓰이면 그것으로 마감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에도 재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패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라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패장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직도 의원들 사이에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김기현 며칠 전에 새 원내대표가 됐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원내 수석부 대표에 황 전 대표의 비서실장했던 추경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비서실장에는 전희경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 전희경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 시절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의 옛 측근들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석부 대표라고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이거 왜 황 측근들을 이렇게 기용하느냐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때 황교안 전 대표가 뒤에서 좀 도왔구나 라는 소문이 사실이구나 라는 얘기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가 정치를 하든 말든 도전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자유고 또 그런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몇 가지 대목에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집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버랩이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4연패의 늪에서 국민의힘을 건져내고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안겨줬을 당시에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논란이 있고 뭘 하고 뭐 늙은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결국은 4연패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겼다 이거죠. 별의별 비난 속에도 그나마 승리를 당겨다던 승장이 승장. 근데 이런 사람은 쫓겨나서 국민의힘으로는 다시를 가지 않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듯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승자는 쫓겨났습니다. 패장은 누가 나오라고 하기는커녕 별로 반기지도 않는데 복귀하려고 하고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 세계에서는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봅니다. 이긴 사람은 쫓겨나고 진 사람은 다시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고 자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작년 총선 때까지는 지지를 하지 않다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2030의 일부 그리고 중도층의 일부 이들 눈에는 난 어떻게 밀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뒤베낀 거 이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라인업을 이루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인자입니다. 그리고 전 정책위의장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이 있지만은 한 서열이 3위, 4위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위직에서 함께 당을 이끌었던 인사들은 왜 저렇게 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황의 복귀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소가 TBS의 의뢰로 해서 지난달 30일하고 이달 1일 이틀 동안에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은 30.4%로 그 전주보다 0.5%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8%로 그 전주보다는 1.1%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 28%는 4.7 보궐선거 직후에는 얼마였느냐? 34%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한 2, 3주 만에 6%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전국이고 PK지역, 부울경지역에서 떨어진 건 정말로 황당합니다. 부울경지역, PK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9.6%인데 그 일주 전에 비해서 6.4%포인트나 일주일 만에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한 4분의 1, 5분의 1이. 일주일 만에. 전체로 봤을 때는 보궐선거 후보다 이렇게 떨어졌지만 부울경에서만은 이렇게 정말 왕창 떨어져 아주 폭격을 맞으시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 표심을 잘못 생각을 하고 그거와 달리 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을 하고 당권 때문에 시끄럽고 흐트러지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할 이 서병수 의원, 이 사람은 부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부산시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이런 서 의원의 발언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시각으로 볼 때 저건 좀 곤란하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는 황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 역할에 대해서 국민이 부름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서 미래를 볼 것인지 과거가 떠올려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과 황은 함께할 아주 귀한 자산이라고 했고 통합열차가 출발을 했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돕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황교안 대표는 윤을 도울 생각인지 윤이 자신을 돕기를 바라는 것인지, 즉 윤이 황의 대권 도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길 바라는 것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황은 행동으로서 말로써 그 답을 풀고 답을 내놓고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유지만 외부에 비칠 땐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권 도전 의사를 확실히 굳힌 것 같은데 그건 자유지만 그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 그 중에서도 이제 딱딱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런 장애물들하고 그리고 이거 거부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가벼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